두바이 에어쇼의 뜨거운 한낮 공기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전 세계 항공우주업계의 시선이 F-35와 F-22 같은 초음속 전투기 기술에 쏠려있던 바로 그때 한쪽 구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이 태동하고 있었다. 외신 기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 작은 소라는 곧 한국 방산업계 사람들 그 노트북 화면에는 단 4글자가 쓰여 있었다. 한화. 그리고 그 옆에는 기존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숫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추력 4,000에서 4,500파운드, 전기 출력 100kW.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세계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 장면을 그대로 기사화하며 하나가 개발 중인 HA4500 엔진이 미국 로키드 마틴이 추진하는 차세대 유무인 전투기 베크티스의 후보 엔진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여기까지는 놀랍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다. 이 작은 소형 터보팬 엔진이 전투기급 출력인 100kW 전기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4,0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이 정도 전기를 생산해 본 적이 없었다. 미국조차 실패했고 유럽도 이론 연구만 반복해왔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을 해냈다는 사실은 업계의 상식을 뒤흔들었다. 해외 엔진 전문가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출력 자체가 아니었다.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이었다. 기존 소형 엔진들은 출력 유지만을 위해 설계돼 전력 생산 능력이 미미했다. 하지만 한국의 HA4500은 설계 단계부터 발전기 구조를 엔진 전체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즉, 기존 엔진의 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엔진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한 셈이었다.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기술 자료에서도 팬로터 일체형 발전기 구조와 넓힌 바이패스 유로를 통해 100kW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신개념 엔진이었다. 이 장면은 왜 두바이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을까? 단순히 한국이 소형 엔진 하나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외신들은 즉시 이 기술이 KF-21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KF-21은 현재 F414 엔진을 사용하지만 전자전 시스템과 레이더 열관리, 그리고 미래 레이저 무기 통합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전력 공급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즉, 한국이 개발 중인 전기화 엔진이 KF-21 블록 3 이후의 성능 도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현장에서 들려온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지금까지는 전투기 엔진에서 추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어왔지만 앞으로는 전력이 전투기의 생존과 전투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센서 융합 시스템, 전자전 장비, 고출력 레이더,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같은 차세대 전투 기술은 모두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전력이 부족한 전투기는 아무리 빠르고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도 미래의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추력 중심의 시대가 끝나고 전력 중심의 전투기 시대가 열리는 순간 한국의 HA4500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엔진 XA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한국의 접근 방식은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은 엔진 내부에 3중 유로 압축기 복합 소재, 터빈, 초고온 열관리 구조까지 모두 넣어 완전히 새로운 동력을 만들려 하고 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개발 난이도와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반면 한국은 훨씬 단순하고 현실적인 길을 택했다. 소형 엔진 하나에서 전투기 엔진급 전력을 뽑아내는 구조를 먼저 완성한 뒤 이를 대형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즉, 기초 개념을 먼저 확립하고 이를 확장하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접근을 두고 기술의 출발점 자체가 미국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두바이에서 이 작은 엔진 하나가 불러온 소라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미래 전투기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의 주도권은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왔지만 한국이 전기와 엔진이라는 새로운 축을 만든 순간 판은 완전히 달라졌다. KF-21이 이 엔진을 블록 3나 그 이후에 실제로 통합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기 기술의 기준을 세우는 국가로 떠오르게 된다. 외신들이 한국의 기술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엔진이 아니다. 미래 전장의 전력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센서의 정확도, 레이더의 해상도, 전자전 장비의 출력, 레이저 무기의 지속조사 능력까지 모두 이 전력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한국은 미래 전쟁의 심장을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두바이에서 벌어진 조용한 소라는 곧 전 세계가 바라보는 혁명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이 기술이
KF-21 블록 3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 다음 단계에서 한국은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두바이의 열기 속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한국의 HA4500 엔진이 전 세계 항공우주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유는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엔진은 기존 기술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시 그려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설계 자료는 해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석해야 할 만큼 독창적이었다. 기존 국산 엔진의 바이패스 비율이 0.71 수준이었다면 HA4500은 4점대로 넓혀 팬 주위의 공기 흐름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구조는 단순히 추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을 위한 공기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였다. 즉, 엔진이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시키는 과정을 넘어서 공기라는 자원을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다. 전통적인 터보팬 엔진은 추력에 모든 설계 우선순위를 둔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화 엔진은 발전기를 팬 로터에 통합하는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엔진이 돌기만 하면 곧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정밀한 설계 기술과 고내열 재료, 그리고 안정적인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버렸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평가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소형 엔진에서 안정적인 100kW 전기 생산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엔진 개념의 재정이었다. 이러한 설계는 전투기 기술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배치한다. 지금까지 전투기의 성능은 추력, 가속력, 항속거리, 기동성 같은 전통적 기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레이더, 전자전, 장비 센서 융합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력은 전력 공급 능력에 더 크게 좌우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래 전장에서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 기술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미국이 100kW급 레이저를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해 3중 유로 엔진과 복합재료 터빈 구조를 수십 년 동안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다. 엔진 자체에서 고출력을 확보한 뒤 레이저 체계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를 먼저 완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 레이저 통합을 전제로 엔진을 설계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었다. 이 기술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레이저 무기 운용 가능 여부를 넘어서 전투기 운영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100kW 전력은 소형 드론이나 단거리 로켓 박격포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5초 동안 발사하면 50만 줄 이상의 에너지가 표적에 집중되는데 이는 미사일 탄두나 노출된 취약 지점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단발 레이저로 끝나지 않는다. 연속 조사 능력이 있어야 실전적 가치가 생긴다. 즉, 레이저 무기의 진정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얼마나 빨리 다시 충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국의 전기화 엔진은 이 핵심을 정확히 겨냥했다. 기화 엔진이 100kW 출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미래 레이저 플랫폼의 전력 기반이 이미 완성됐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 구조가 대형 엔진으로 확장되면 200kW에서 300kW까지 전력 생산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전력은 단순한 방어용 레이저를 넘어서 적극적 요격 레이저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즉, 공군이 꿈꾸는 레이저 기반 공중 요격 체계의 현실적 기반이 한국 기술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화 엔진은 기존 엔진 대비 압도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지 보수가 쉽고 비용이 낮다. 미국은 엔진 내부의 열관리 시스템을 복잡하게 통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 단위의 비용이 투입됐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화 엔진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발전기 구조만 창의적으로 통합했다. 즉,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다. 해외 매체들이 이 엔진을 혁신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기술을 단순한 실험 수준에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이미 실제 전투기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였다. 외신들은 곧바로 이 엔진이 KF-21과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될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KF-21은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 여유가 제한적이다. 현재의 A4 레이더는 이미 30kW 이상을 요구하며 전자전 장비와 냉각 시스템이 추가로 전력을 잡아먹는다. 미래 레이저 시스템까지 탑재하려면 최소 100kW 이상의 전력 여유가 필요하다. 즉, 지금 구조로는 불가능하지만 엔진 설계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 블록 3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은 이미 KF-21 블록 3을 레이더 성능 강화, 전자전 능력 확장, 그리고 무장창 재구조화를 통해 차세대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량이 아니라 엔진 베이 확장과 전력 구조 재설계 같은
대규모 개량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기화 엔진이 의미를 가진다. 전기화 엔진은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레이저 기반 미래 전투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었다. 해외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매우 정확하게 요약했다. 한국은 남들이 만든 기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력 중심의 전투기 기술에서 전력 중심의 전투기 기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 한국이 그 변화를 선도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변화였다. 그리고 이 변화는 KF-21 블록 3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미국이 추진해온 차세대 엔진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GA가 개발 중인 XA 엔진이다. 이 엔진은 기존 전투기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을 약 25% 향상시키고 추력을 10%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중 원자력 발전소에 비견될 만큼 복잡한 열 관리 구조를 내부에 통합한 초고난도 프로젝트였다. 미국이 이처럼 어려운 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전자전 센서 레이더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공군연구소가 셀프 프로텍트 에너지 레이저 사업을 통해 100kW급 레이저 탑재를 실험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레이저는 드론 로켓 박격 포탄 같은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상 소형 전투기에 탑재될 수 있는 첫 번째 실전용 레이저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전력이었다. 100kW 레이저를 5초 이상 연속 발사하려면 엔진에서 공급되는 전기와 냉각 여유가 반드시 필요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엔진 내부에 3중 유로 구조와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터빈을 도입했지만 개발 비용과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미국은 억지로 열을 빼내고 억지로 전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에 가까웠다. 반면 한국의 전기화 엔진은 발상의 출발점 자체가 달랐다. 한국은 엔진의 추력 향상보다 전력 생산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즉, 전투기에서 요구하는 미래 무기 체계의 핵심이 전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A4500 엔진은 추력은 작지만 100kW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거대한 엔진에 새로운 기능을 억지로 집어넣었고 한국은 처음부터 전기 중심 구조로 설계해 단순하면서도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차이는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작전 중인 전투기가 적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레이저 무기를 사용해 요격하려면 표적을 최소 몇 초 이상 안정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때 전력 출력이 부족하면 레이저의 열이 목표물까지 전달되지 못해 요격에 실패한다. 즉, 레이저 무기의 성능은 발사보다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엔진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넉넉해야 레이저 캐패시터와 배터리팩을 지속적으로 충전해 연속조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전기화 엔진은 미국이 처한 기술적 한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섰다. 또한 전기화 엔진은 슈퍼크루즈나 초음속 기동 같은 전통적 전투 성능만을 고려한 엔진이 아니라 전자전 플랫폼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KF-21은 이미 A4 레이더와 고급 센서 융합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전력 요구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전 장비는 상대 전투기의 전파를 분석하고 교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출력 신호를 송출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KF-21 블록 1의 F4S 엔진은 약 60에서 80kW 수준의 전력을 제공하지만 미래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록 3 이후에는 엔진과 전력 구조의 개량이 필수적이라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F-21의 현재 전력 구조는 기본적인 센서 레이더 항전, 장비 냉각 시스템을 돌리는데 이미 상당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A4 레이더만 해도 최소 30kW를 요구하고 전자전 장비는 20kW에서 40kW를 사용한다. 여기에 각종 냉각 시스템이 추가 전력을 소모하면 남는 여유는 거의 없다. 즉, 현재 엔진 구조에서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나 미래 전자전 장비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전기화 엔진이 대형화되는 의미이다. KF-21 블록 3 이후의 엔진 베이에 맞게 설계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기화 엔진이 200에서 300kW급 전력을 제공한다면 KF-21은 전혀 새로운 전투기가 된다. 단순한 업그레이드의 개념이 아니라 전투기 개념 자체가 변화한다. 고출력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고출력 전자전 장비로 적 전투기의 센서를 무력화하며
초적 및 레이더로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이것은 5세대를 넘어선 미래 전투기의 모습을 의미한다. 즉 KF-21 블록 3가 단순히 기능 강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탄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엔진 개발과 전기화 개념이 동시에 성숙한다면 KF-21은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항공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기술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추력 중심 시대가 저물고 전력 중심 시대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국가가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시작점이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이 생각해온 미래 전투기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이 만들어낸 전기화 엔진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전쟁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투기의 승부는 속도의 시대가 아니라 전력의 시대가 된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KF-21의 현재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왜 전기화 엔진이 블록 3 이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지 선명하게 보인다. KF-21 블록 1과 블록 2는 뛰어난 공력 설계와 현대적 항전 장비를 갖춘 전투기지만 근본적으로 F414 엔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엔진은 약 10톤급 추력을 제공해 KF-21이 초음속 비행과 무장 운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전력 생산 능력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50에서 80kW 수준의 전력을 내지만 이는 전투기 항전 장비가 고도화되기 이전의 기준에 최적화된 수준이었다. 현대 전투기는 레이더 장비, 전자전 시스템, 센서 융합체계, 무기 조준 장치,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에서 전력을 소모한다. KF-21의 A4 레이더만 해도 최소 30kW 이상을 사용하며 전자전 장비는 작전 상황에 따라 20에서 40kW를 요구한다. 냉각 시스템은 온도 변화가 심한 전투 상황에서 항전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합치면 KF-21이 가진 전력 여유는 거의 없다. 전력 관리의 마진이 부족하다는 것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탑재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최소 100kW급 전력을 요구한다. 레이저는 단발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지속적으로 가열해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 조사 능력이 본질적이다. 엔진에서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레이저 캐패시터와 배터리가 빠르게 고갈되고 요격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즉 KF-21이 현재 엔진 구조로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전기화 엔진이 단순한 기술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는 이유였다. 전기화 엔진이 제공하는 100kW급 전력은 레이저 무기 운용의 문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 기반이다. 이를 전투기급 대형 엔진으로 확장하면 200에서 300kW급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이는 KF-21이 단순히 방어적 레이저 무기를 넘어 공격적 레이저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예를 들어 적 전투기의 센서를 무력화하거나 미사일 탄두를 비행 중에 무력화하는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5세대 전투기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영역이다. KF-21의 또 다른 한계는 엔진 베이 구조에 있다. KF-21은 F414 엔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엔진 크기, 배치, 냉각 경로, 전력 배선 구조 등이 모두 기존 엔진에 맞춰져 있다. 이 구조로는 전기화 엔진을 그대로 장착할 수 없다. 전기화 엔진은 발전기 용량과 전력 배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존 공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블록 1과 블록 2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블록 3부터는 엔진 베이를 재설계할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한국은 KF-21 블록 3을 단순한 성능 향상 버전이 아니라 구조적 개량이 가능한 단계로 설정해 두었다. 블록 3는 레이더 성능 강화, 전자전 장비 확대, 무장창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엔진 베이 확장과 냉각 경로 재설계로 이어지며 전력 공급 체계 또한 완전히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KF-21 블록 3가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KF-21이 블록 3에서 구조적 재설계를 거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첫째,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가 현실화된다. 둘째, 고출력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 전투기의 센서와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셋째, 장거리 표적을 동시에 여러 개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확장된다. 넷째, 복합 전투 환경에서 드론과 유인기간 협업작전이 가능해진다. 이 모든 능력의 중심에는 전력 공급 구조가 있다. 또한 전기화 엔진은 단순한 엔진 교체를 넘어 KF-21의 전투 운용 개념 자체를 바꾼다. 기존 전투기는
연비 항속거리 기동성과 같은 전통적 요소가 성능을 결정했지만 미래 전투에서는 전력 안정성 전자전 출력 레이저 지속조사 능력이 성능의 핵심이 된다. 즉 엔진이 단순한 동력원이 아니라 전투기의 신경망과 무기체계를 움직이는 중앙전력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근본적 변화는 KF-21 블록 3가 기존 4.5 세대 전투기의 한계를 넘어 미래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KF-21이 블록 3에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엔진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 플랫폼을 구축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F-22나 F-35 같은 전투기는 미국만의 독자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이 엔진 베이와 전력 구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순간 KF-21은 완전한 국산 전투기 플랫폼으로 변모한다. 한국은 이후 엔진 무장, 항전 장비까지 모두 국산화된 세계적 항공 강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KF-21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다. 전기와 엔진은 그 미래 구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블록 3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 관문에서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이 추진 중인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전략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는 3조 3천억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한국이 더 이상 외국 엔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KF-21과 FA-50 같은 전투기 플랫폼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이 미국제라면 수출 승인과 계약 일정은 항상 미국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미국의 승인 절차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KF-21 역시 같은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목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이 내건 성능 목표는 GE의 F414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 개선하는 것이었다. 항공 엔진 성능에서 연비 15% 개선은 사실상 혁명적 성능 향상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연비 1%만 올라가도 주가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어려운 기술인데 한국은 15%라는 수치를 내걸었다. 이 퍼센티지는 F414의 개량형 엔진인 EP 엔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이 이토록 높은 목표를 세운 배경에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기존 미국 엔진과 대등하거나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KF-21이 미래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위해선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유지비 절감 작전 반경 증가 엔진, 수명 증가 같은 실질적 이점이 필요했다. 연비 15% 개선은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결정적 성능이었다. 특히 이번 엔진 개발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추진 체계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방사청, 국방부 산업부, 우주항공청, 국토부 등 5개 부처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 장면에 놀란 이유는 명확하다. 항공 엔진 개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관 간 충돌이었다. 인도는 부처 갈등으로 엔진 개발이 10년 지연되었고 터키는 TFX 엔진 문제가 국방부와 산업부의 갈등으로 인해 7년 이상 지연됐다. 한국은 이러한 실패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출발 단계에서부터 협업 구조를 완성해버렸다. 더 결정적인 요소는 한국이 선행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난이도가 낮은 부품부터 개발하고 이후 핵심 기술로 넘어가는 구조를 채택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전략을 세웠다. 엔진 기술의 난이도, 정점이라 불리는 4가지 요소를 먼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연소기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애프터버너. 이 4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조차 기술 이전을 꺼리는 영역이며 항공 엔진의 성능 안정성,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한국은 가장 어려운 기술부터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전략은 한국 방산산업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발전 방식과 동일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KSS-3 잠수함 모두가 가장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부터 도전하고 이를 성공시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낸 사례들이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도 같은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돌파형 개발 철학이 다시 한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국의 기술 기반을 받쳐주는 기업 역시 강력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F404와 F414 같은 미국제 전투기 엔진을 20년 넘게 정비하며 축적한 팽대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기술 이전은 없었지만 파손 패턴, 블레이드 변형 원도, 진동 구조적 약점 등 실전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이 데이터는 한국이 독자 엔진을 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귀중한 기반이었다. 두산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단결정 블레이드 초내열 합금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발전용과 항공용은 동일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소재 구조 설계 원리는 상당 부분 공유된다. 이 두 기업의 기술력에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단숨에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을 세계 상위 5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전투기 플랫폼 엔진, 항전 무장 정비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국산화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뿐이다. 여기에 한국이 새롭게 이름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엔진 개발이 성공한다면 KF-21 블록 3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연비 향상으로 작전 반경이 늘어나고 유지비가 감소하며 도입국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도입 이후 유지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16의 연간 운용비는 약 250억에서 350억 원이고 F-35는 500억 원을 넘는다. 한국형 엔진이 탑재된 KF-21은 이보다 훨씬 낮은 유지비를 갖게 되어 수출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엔진이 개발되면 미국 승인 절차의 족쇄에서 벗어난다. 수출 승인 지연은 방산 수출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장착되면 해외 국가들과 협상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정치적 변수가 사라진다. 해외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가 완료되면 한국의 전투기 시장 점유율이 현재 3%에서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KF-21은 어떤 전투기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인가? 블록 3 이후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 항공 전력의 기준을 바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KF-21 블록 3 이후의 미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한국이 단순한 성능 개량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 맞춰 개발되어 왔지만 전기화 엔진과 독자 엔진 개발 사업이 성숙하는 순간 KF-21이 지향하는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 KF-21은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해 설계한 전투기 플랫폼이지만 블록 3부터는 그 의미가 확장된다. 독자 엔진, 독자 전력 구조, 독자 센서, 독자 무장 모두가 결합되며 KF-21은 더 이상 추격자의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전환된다. 전력 중심의 미래 전투기 개념은 결국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지속 운용. 둘째, 고성능 전자전 장비의 확장적 활용. 셋째,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다중표적 동시 대응 능력. 이 세 가지는 모두 전력 공급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화 엔진은 이러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KF-21 블록 3가 전기화 엔진 개념을 반영한 신규 엔진 베이를 갖추게 된다면 이 전투기의 성능은 기존의 4.5세대를 넘어서게 된다. 단순히 스텔스 형상이나 기동성만으로 전투력의 우위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래 공중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요격은 발사 후 추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항상 시간과 탄약이라는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고출력 레이저는 이 제약을 무력화한다.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몇 초 만에 무력화할 수 있고 드론 공격을 초 단위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방어 능력의 획기적 강화이며 동시에 전투 항공기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KF-21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전투기 체계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다. 고출력 전자전 장비 역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적 전투기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 유도 장치를 혼란시키며 통신 체계를 무력화하는 기능은 기존 전투기의 전력 구조로는 충분한 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기화 엔진이 제공하는 200에서 300kW급 전력은 이러한 장비들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는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이다. 센서를 교란당한 적 전투기는 사실상 눈이 먼 상태가 되며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KF-21 블록 3 이후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중표적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다. 초고해상도 레이더로 장거리 표적을 여러 개 탐지하고 전자전 장비로 적의 대응을 차단하며
레이저 무기와 미사일 체계를 조합해 공중전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전투기 설계 철학을 넘어선 미래형 개념이며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길을 실질적으로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크다. 또한 엔진 국산화는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확장을 의미한다. 전투기 엔진 기술과 민항기 엔진 기술은 구조적으로 70% 이상이 유사하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민항기 엔진 분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전 세계 민항기 엔진 시장은 연간 300조 원 규모이며 제조사는 GE 롤스로이스 프레드 & 위트니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이 여기에 새롭게 진입한다면 국가 산업 구조는 또 한 번의 대전환을 맞게 된다. KF-21 자체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게 된다. 유지비 절감과 독자 엔진 탑재는 중견국 공군에게 결정적 매력 요소이다. 많은 국가들이 F-16이나 F-35 같이 운영비가 높은 기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F-21이 독자 엔진과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되면 이 문제를 크게 완화하며 수출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승인 절차가 단순해지고 협상 속도가 빨라지며 미국 정치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또한 도입국에게는 큰 장점이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진다. KF-21은 한국이 처음으로 설계한 전투기 플랫폼이지만 블록 3 이후에는 세계 항공전력의 기준을 다시 쓰는 미래 전투기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남의 기술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 전기화 엔진 독자, 엔진 개발 전력 중심 구조, 고출력 레이저 무기 통합 전자전 강화.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며 KF-21은 미래 전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전력 중심의 전투기 기술이 추력 중심 시대를 끝내고 있으며 그 전환점의 가장 앞에 한국이 있다. KF-21 블록 3는 그 변화의 첫 페이지를 열 것이며 전기화 기술은 한국을 세계 항공 강국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전투기의 기준은 다시 쓰여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과 KF-21이 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방산 추격자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가 되었고 KF-21은 그 기준을 상징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될